정치권에서는 행정수도 이슈의 불씨가 16년 만에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까지 언급하면서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헌재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치유되어야 완전한 수도 이전이나 이런 것은 검토가 가능하다. 헌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법률로도 가능하고요. 이 흐름에 전체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지고지순한 절대 불변의 선은 아닐 것입니다. 여야가 마음만 먹는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여권에서 이렇게 헌재 판결을 계속 언급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일종의 압박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단 압박이라고 보려지는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판결이나 결정을 할 때 이런 정치권의 어떤 언행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사실 지방 균형 발전은 헌법에서 추구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시점, 이 헌재 판결이 위헌 판결이 나왔던 시점으로부터 16년이 흘렀는데요. 16년 동안 지방균형 발전이 있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 대다수는 오히려 수도권에 너무 과밀 집중이 지금 악화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고, 부동산도 어차피 수도권에 지금 집중되는 현상 때문에 지금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거 아니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조금 더 일렀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비판하는 문제 중에는 시점이라는 문제가 있죠.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니 다른 카드로 전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다는 것은 이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정권 초반부터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있고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만 하더라도 지방이 이제 고향이 지방인데 지금도 발전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리고 수도권은 정말 땅이 좁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너도 나도 20, 30대 다 수도권에 살고 싶고, 특히 서울 핵심 지역에 살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국토 균형 발전에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이 위헌 논란이 왜 나온 거냐면, 16년 전 판결에 아예 위헌이다, 변하지 않고 위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말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성문헌법에 있는 게 아니라 간습헌법, 그러니까 헌법에 써있지 않은 거죠. 이 간습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고 소멸할 수 있다.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사회적 변화가 있으면 이 판결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당 의원들은 바뀔 수 있는 시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서전 부위원장님,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가지고 지금 어떤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있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시나리오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맞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들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도 이 이전 관련해서 최근에 들었던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특히 여야를 떠나서 일단 여당이기 때문에 이 장기 과제, 즉 미래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한 것은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또 공교롭게도 부동산이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논제가 나온 것인데, 여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국면 전환이 아니라 이게 단기적인 세금이라든지 약간 일회성 정책으로는 부동산을 잡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왜 그러면 지방 도시는 소멸하고 부동산이 폭락하는데 서울, 특히 강남에만 올라갔을까 했을 때는 교토균형 발전이란 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장기적, 즉 단기적으로 이것이 옮겨간다 하더라도 누구나 집값이, 특히 강남 가격이 금방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예. 지금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야당에서는 속내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박찬호 위원장님. 속내 안 복잡해요. 아니,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옮기겠다 했는데 그것도 못했는데 먼저 세종으로 옮기냐, 이런 얘기도 있는 반면에 또 세종시 이전 좀 추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누가 어떤 얘기 했는지, 또 속내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사실은 저도 보면서 개인적으로 지금 막 화가 나요. 이 수도 이전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얼마나 큰데, 이걸 마치 그냥 어느 날 슬쩍 다른 이슈 감추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듯이 슬쩍 꺼내갖고 저렇게 좀 전에 우리가 화면에 본 것처럼
그 여당 지도부가 다 총출동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과연 깊이 생각을 하고 했던 건지라는 생각이 나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제 그 공식 논평, 그리고 우리 진중권 교수 같은 분은 아주 적나라한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통합당의 배준영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 열겠다는 공약도 보류해놓고 이제는 수도를 세종시로 옮긴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진중권 교수는 더 좀 나갑니다.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으로 옮긴다고 해놓고 이거 옮기지도 못한 주제에 대통령 지지율 관리 위해서 수도를 이전하는 나라, 이게 도대체 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좀 전에 우리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미래통합당 중진들 일부들은 이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제 인천에 이전 수돗물 유증 때문에 방문했던 김종인 위원장은 특별히 언급을 안 하면서 이거는 일단 현재까지는 개인적인 의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연유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야당의 전열을 약간 흐트러뜨리고 부동산에 가 있던 국민들의 불만을 이렇게 딴 데로 돌리는, 이게 전략적인 면에서는 여당이 굉장히 재미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우선 드네요. 그래서 정진석 의원은 충청권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개헌 전제로 수기 필요하다. 행정수도 완성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산의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당이 왜 반대로만 일관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이전 등 민주당보다 더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하고요.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최고 해법은 아니지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야당 내에서도 일단 논란은 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저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은 개인 의견이다 정리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수도 이전이라는 거는 이렇게 뚱깡뚱깡 갈 일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여전히 나고요. 며칠 전 뭐 저희가 세종시 얘기했습니다만 벌써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세종시 1억, 2억씩 막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전국토가 다 그냥 부동산 광풍에 휩쓸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어쨌든 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거는 지금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미 16년 전에 그 전부터 추진이 되다가 헌재 결정으로 행복도시로 좀 축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그렇죠. 된 거죠. 그렇게 그리고 역대 대선에서 충청권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다는 걸 감안하면 이제 곧 한 2년 있으면 대선인데. 그러니까 저도 참 그 야권이 좀 속내가 좀 복잡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행정 도시 문제가 나오는 거 보니까 현 정부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서 다음 대선이 가까이 오는구나. 뭐 부동산 정책의 승패와 떠나서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충청권 민심을 누가 먹을 것이냐의 쟁론으로 가는 이상 사실은 야권도 속내가 복잡할지라도 함부로 반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방금 보여주신 내용 속에 맞고요. 또 그런 논의를 뛰어넘어서라도 지금 현재 그 세종시 중심의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지니고 있는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총리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국회가 서울에 있으니까 그 하는 시간을 길가에서 차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뭐 국회의원들이 부르면 상위에 출석해야 되는데 그 일도 봐야 되고, 이제 그런 비효율성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말하면 그게 뭐 수도 이전이야 이전을 뛰어넘어서 국회만큼은 좀 세종시로 가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솔직히 말해서 고위공직자들이 집이 두 채가 되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 세종시에도 집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서울에도 집이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조금 최소한 말하자면 국회만큼은 세종시로 가는, 그래서 실제로 법 개정까지 좀 갔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여야 합의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 대통령께서 광화문으로 못 나오는 것은 그 건물이 완전히 방탄이 되지 않아서 못 되는 거거든요. 이미 그거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뭐 청와대까지 가는 거야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더라도 조속한 시간 내 여야 합의로서 그런 부분까지의 좀 행정과 정치의 효율성은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집니다. 근데 김영주 의원님, 국회하고 옮기게 되면 그럼 국회의원들이 이제 집을 세종에 또 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거는 또 1가구 2주택인데 괜찮겠습니까? 그거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세종이 오히려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다니기가 더 좋다는 거죠. 중심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 아니, 그러니까 수도권 국회의원도 있을 수 공 있습니다. 가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건? 그것은 외국의 경우에는요. 네. 실제로 국회의원 그 개인 뭡니까 그 오피스텔을 국가가 국회 사무처가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합니다. 예, 외국에서도 사실은 국회의원들을 위한 공간을 주는 곳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은 뭐 정말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도록 말하면 국민들이 뭐 인정해주는 범위 안에서 대책을 만들어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이. 저 박정화 예, 뭐 짧게 한 말씀 예, 하시죠. 어제 무슨 보니까 말씀이에요? 뭐 일부 그 이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보도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게 저 설문을 화가 나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걸핏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힘들고 국민들 힘든데 청와대 국회 니들이 먼저 좀 가지 이런 마음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이렇게 많이 여론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대신에 지금 뭐 국토균형 발전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은 무두 1인이 뭐 아니면은 그 길거리에 버리는 시간 이런 거에 대해서도 네.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